라떼는 말이야, NBA 선수들이 더 피지컬했고 한 골 한 골 넣기가 더 어려웠어. 요즘 애들은 편안한 환경에서 꿀 빠는 거야.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NBA 로고의 주인공이자 레전드인 제리 웨스트는 오늘날 선수들이 덜 공격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수비에서 덜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게 피지컬한 플레이가 용납되지 않고 다 파울이 불려버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레전드인 오리 꽥샷의 주인공 로버트 오리 역시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자신이 뛰던 시절 수비수와의 충돌로 넘어지면 파울이 안 불렸고 심판에게 항의하면 심판은 너가 좀 더 강해져야 할걸? 이라면서 얼른 일어나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심판에게 항의하면 심판이 경기를 중단하고 비디오 판독을 하러 가서 영상을 돌려본 후 수비수에게 플레이그런트 파울을 준다고 합니다. 경기도 덜 피지컬하고 시간도 지체되고 여러모로 재미없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오늘날의 NBA가 진짜로 소프트해졌는지 데이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대 NBA는 싸움판과 비슷했습니다. 엄청나게 피지컬했는데요. NBA는 선수들의 안전과 농구의 우아함,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1991년 플레이그런트 파울을 도입합니다. 플레이그런트 파울 도입 이후 예전처럼 깡패 같은 파울은 덜 자주 나오게 되었습니다. 2005년 초 NBA는 핸드 체킹 룰이라는 걸 폐지합니다. 아마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룰이 아닐까 싶은데요. 핸드 체킹 룰은 수비수가 자신의 팔이나 손을 이용해서 공격자의 진로를 막는 행위입니다. 공격수가 돌파를 하거나 사이드로 움직일 때 팔과 손을 써서 상대를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날의 NBA에선 바로 파울 불릴 만한 행동이지요. 2004년까지는 합법적인 수비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리그는 NBA를 좀 덜 피지컬하게 만들고 더 많은 득점을 장려하기 위해 2005년 핸드체킹 룰을 폐지하고 수비수가 공격수에게 대놓고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이 룰 폐지는 리그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2004년 리그의 평균 득점은 경기당 93.4점, 필드골 성공률은 43.9%였습니다. 핸드체킹 룰이 폐지된 후 2005년 리그의 평균 득점은 97.2점, 필드골 성공률은 44.7%로 상승합니다. 특히 평균 득점이 경기당 거의 4점이나 올라갔습니다. 한마디로 수비수가 팔과 손을 써서 빡세게 플레이하면 파울을 더 불어서 공격자에게 좀 더 자유를 주고 공격 위주의 선수들, 특히 가드, 스윙맨들이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2002년, 2003년 리그 MVP는 팀 던컨이었고 2004년 MVP는 케빈 가넷이었습니다. 하지만 핸드체킹 룰이 폐지되고 2005년, 2006년 MVP는 포인트 가드인 스티브 내쉬가 차지했습니다. 2007년 MVP 덕 노비츠키를 제외하고 2020년까지 NBA에는 빅맨 MVP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공격 농구가 성행하기 시작했고 리그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사실 NBA는 1979년, 1995년 핸드체킹 룰을 폐지하기 위한 시도를 이미 했었는데요. 2005년이 돼서야 완벽하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2003-2004 시즌 수비 위주의 팀 디트로이트 피스턴즈가 LA 레이커스를 꺾고 우승하자 화가 난 마크 큐반이 리그에 항의해서 마침내 폐지됐다는 썰도 있습니다. 수비수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면서 수비 시 파울이 많이 불리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NBA는 예전보다 파울을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1950년대 이후 경기당 파울 개수가 계속 줄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 경기당 파울은 22.7개였는데 현재 경기당 파울은 19.7개입니다. 한마디로 파울콜은 잘해주는데 파울 개수가 적어졌으니 오늘날의 NBA는 이 점에서는 소프트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을 변호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프트해져서 파울을 덜 한 게 아니라 파울이 덜 나올 만한 플레이를 위주로 하는 것, 바로 속공과 3점슛. 핸드체킹이 가능하던 2003-2004 시즌 팀들은 경기당 3점 시도를 평균 14.9번 하고 5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핸드체킹 룰이 폐지되고 2004-2005 시즌에는 경기당 3점 시도가 15.8개로 늘어나더니 오늘날 NBA는 경기당 3점 시도가 평균 35.1개로 늘어납니다. 예전보다 2배 넘게 3점을 많이 던진다는 말도 안 되게 큰 변화인데요. 이 변화를 주도한 팀은 두 팀이 있습니다. 바로 2000년대 피닉스 선즈와 휴스턴 로켓츠인데요. 2004-2005 시즌 피닉스 선즈는 슛자라는 포가 스티브 내쉬를 필두로 런앤건 농구, 빠른 속공과 3점 위주의 경기를 펼치면서 리그 1위를 차지합니다. 물론 파이널 우승을 하진 못했지만 눈이 즐거운 농구로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는데요. 이 흐름을 휴스턴 로켓츠가 이어봤습니다. 그 당시 휴스턴의 데럴 모리 단장은 주판을 두들겨 보니 미드레인지로 2점씩 경기를 풀어가느니 3점을 많이 쏘는 게 기대값이 훨씬 더 좋다는 주장을 했고 그걸 그대로 팀에 옮기는데요. 2012-2013 시즌 경기당 평균 3점 시도 횟수는 20회였으나 휴스턴 로켓츠는 28.9회나 시도하고 성공도 10.6개나 하면서 매경기 평균 30점 넘게 3점으로 뽑아냈습니다. 제 생각에 이 흐름을 이어받아 공격 농구를 완성시킨 게 바로 2010년대 워리어스 왕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2014-15 시즌 워리어스가 첫 우승을 할 때
팀에서 경기당 3점 시도를 평균 27회나 했습니다. 리그 평균보다 5번이나 많이 했고 성공 개수는 평균 10.8개, 리그 1위였습니다. 그리고 디펜시브 레이팅도 101.4로 리그 1위였는데요. 한마디로 트렌드에 맞는 공격 농구를 완성하고 수비도 잘했으니 파이널 우승까지 했습니다. 이후에 우승한 시즌에도 경기당 3점 성공 개수는 리그 탑3 안에 들었고 디펜시브 레이팅도 10등 안에 늘 들었습니다. 파울콜을 빡세게 하고 리그가 공격 농구, 특히 3점 위주의 스페이싱 농구에 접어들자 리그가 원하는 센터들의 페르소나가 달라졌습니다. 샤킬 오닐, 데이빗 로빈슨, 하킴 올라주원 같은 냉장고처럼 큰 정통 빅맨들보다는 니콜라 요키치, 칼 앤서니 타운스, 뱀 아데바요 같이 체구가 압도적이진 않더라도 3점도 잘 쏘고 다재다능한 선수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오닐은 전성기 시절 경기당 엄청난 득점과 리바운드를 밥 먹듯이 했지만 어시스트는 평균 3개를 기록했는데요. 요키치는 최근 5년 동안 오닐만큼의 득점, 리바운드는 아니지만 평균 8개가 넘는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포인트 가드가 합쳐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오늘날 NBA는 핸드체킹 룰이 폐지되어서 수비자 파울이 더 잘 불리는데 경기당 파울 개수가 적어졌으니 이건 선수와 선수 간에 부딪히는 횟수가 적어졌다는 의미에선 좀 소프트해진 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 농구가 유행하게 되었고 3점을 기반으로 한 스페이싱이 발달하면서 리그가 터프한 플레이어보다는 빠르고 유려하고 슈팅 잘하는 선수를 선호하게 되었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 때문에 NBA가 덜 피지컬해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의 페이스가 점점 빨라져서 2000년대에는 경기당 92.05 포제션이었지만 2020년대에는 경기당 99.68 포제션으로 늘어나서 시즌 내내 잘 달리고 잘 점프하는 선수들 위주로 구성된 다른 의미의 피지컬이 요구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의 NBA가 소프트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